북부여기, 단군 조선에서 고구려로 이어지는 국통의 가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삼성기와 단군 세기를 통해 한국, 배달국, 그리고 고조선의 찬란한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북부여기에 담긴 역사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조선이 끝나고 고구려가 세워지기까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학교에서는 이 시기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아마 대부분 그냥 넘어갔을 것입니다. 혹은 부족 연맹체 시기 정도로 얼버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부여기는 이 지워진 200년의 역사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기원전 239년부터 고구려 건국 전까지 약 200여 년 동안 북부여라는 강력한 국가가 존재했고, 그 나라가 단군 조선의 정통성을 고구려로 이어주는 결정적인 가교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원전 238년 고조선의 마지막 군주 제47대 고열가 단군께서 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2000년을 이어온 고조선의 역사가 막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거대한 나라가 갑자기 주인을 잃었습니다. 한반도와 만주 대륙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각 지방의 세력들이 제각기 권력을 주장했고, 외부의 적들은 이 틈을 노렸습니다. 바로 이때 한 영웅이 나타납니다. 웅심산에서 일어난 해모수입니다. 기원전 239년 해모수는 군사를 일으켜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바로 북부여입니다. 그런데 해모수가 한 일이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단군이라 칭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새로운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고조선의 정통성을 계승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나라 이름은 바뀌었지만 우리 민족의 국통은 끊기지 않고 이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치 중국에서 한 왕조가 끝나고 새 왕조가 서도 천자의 자리는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 민족의 단군 자리도 계속 이어진 것입니다. 해모수는 단순히 군사적 영웅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뛰어난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오가를 다독였습니다. 오가가 무엇입니까? 5지역의 유력한 귀족들입니다. 마가, 우가, 저가, 후가, 양가. 이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모수는 이들을 설득하고 통합했습니다. 무력으로 억누른 것이 아니라 협력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내정을 안정시켰습니다. 흔들리던 사회를 바로 세우고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켰습니다. 동시에 외적의 침입을 막아냈습니다. 혼란을 틈타 쳐들어오려던 주변 세력들을 물리쳤습니다. 이렇게 해모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고조선이 끝났지만 우리 민족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부여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북부여는 6대에 걸쳐 약 204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시조 해모수에 이어 2세 모수리, 3세 고해사, 4세 고우루, 5세 고두막한, 6세 고무서까지입니다. 그런데 북부여기를 읽다 보면 부여의 역사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북부여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동부여도 있었고 나중에는 졸본부여도 나타납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혼란스러우시죠? 북부여기는 이 복잡한 역사를 명쾌하게 정리해 줍니다. 4세 고우루 단군 시기에 북부여의 국력이 약해졌습니다. 이때 헤브루라는 인물이 동쪽으로 가서 새로운 터전을 잡았습니다. 바로 가서본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나라가 동부여, 정확히는 가서본 부여입니다. 여러분, 금화왕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알에서 태어난 아이를 주었다는 그 이야기. 그리고 대소왕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들이 이 동부여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북부여에서 동부여가 나왔고 나중에 또 졸본부여가 나오는 등 여러 갈래로 분화되었지만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온 형제 국가들이었던 것입니다. 6대에 걸친 북부여의 역사 중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5대 고두막한입니다. 이분은 동명왕이라는 칭호로도 불립니다. 고두막한 동명왕께서 즉위하실 때 북부여는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남쪽에서 한나라가 세력을 넓혀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는지 아십니까? 중국 역사상 가장 강성했던 왕조 중 하나입니다. 그 한나라가 우리 땅으로 침입해 왔습니다. 고두막한 동명왕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과감하게 맞서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라 세력을 몰아내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대륙의 강대국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고두막한 동명왕께서는 국력을 회복하시고 민족의 기상을 드높이셨습니다. 북부여는 다시 강성해졌고 주변 국가들은 다시 한번 우리의 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6대 고무서당군의 뒤를 이어 역사의 무대에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주몽입니다. 여러분, 주몽 이야기는 잘 아시지요? 아래서 태어나고 활을 잘 쏘고 남쪽으로 내려와 고구려를 세웠다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몽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고구려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부여기가 분명히 보여주듯이 주몽은 북부여의 정통성을 물려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고구려는 북부여의 연장선이자 완성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주몽이 작은 부족을 이끌고 가서 고구려를 세웠다고 배웁니다.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몽은 이미 존재하던 강력한 국가 북부여의 토대 위에서 고구려를 건국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처음부터 강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무에 비유하자면 북부여가 뿌리였고 고구려가 그 위로 자라난 큰 가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존의 역사책들, 특히 식민사학의 영향을 받은 역사책들은 이 시기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단군조선 이후부터 고구려 건국까지는 공백기다. 부족 연맹체들이 흩어져 있었을 뿐이다. 통일된 국가가 없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북부여기는 이것이 완전히 잘못된 주장임을 증명합니다. 공백기가 아니었습니다. 북부여라는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가 존재했습니다. 부족 연맹체가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인 통치 조직을 갖춘 문명 국가였습니다. 통일된 국가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조선의 전통을 계승한 정통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역사가 지워졌을까요? 일제가 우리 역사를 축소하고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력한 국가의 전통을 가진 민족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0년을 의도적으로 공백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북부여기는 그 지워진 200년을 복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고대사를 하나의 일관된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배달국, 고조선, 북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대한 강줄기가 보입니다. 이 중간에 공백은 없습니다. 단절도 없습니다. 한 왕조가 끝나면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지만 우리 민족의 정통성은 계속 이어집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다가 이름이 바뀌어도 같은 물줄기인 것처럼 우리 역사도 나라 이름은 바뀌었지만 같은 민족, 같은 문화, 같은 정신으로 계속 이어져 온 것입니다. 북부여기는 바로 이 연속성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고리입니다. 이 책이 없었다면 우리는 고조선과 고구려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부여기 덕분에 우리는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는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구려가 왜 그렇게 강했을까요? 작은 땅에서 시작한 나라가 어떻게 중국의 수나라, 당나라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바로 북부여기에 있습니다. 고구려는 무에서 시작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고구려는 한국 이래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강력한 국가 전통 위에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고조선 2000년의 저력, 북부여 200년의 기반, 그 모든 것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고구려가 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개토대왕이 대륙을 호령하고 을지문덕이 수나라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연개소문이 당나라와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토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구려는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였습니다. 그 뿌리는 북부여였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고조선이었으며 더 올라가면 배달국과 한국이었습니다. 북부여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역사는 단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위기가 와도 우리 민족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나라 이름이 바뀌어도 왕조가 바뀌어도 그 정신과 혼은 이어져 왔습니다. 둘째, 계승의 중요성입니다. 해모수가 스스로를 단군이라 칭한 것처럼 주몽이 북부여의 정통성을 이은 것처럼 우리도 조상들의 정신을 계승해야 합니다. 셋째,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일제가 아무리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지우려 해도 북부여기 같은 기록이 남아 진실을 전해줍니다. 넷째, 기반의 중요성입니다. 고구려가 강했던 것은 튼튼한 기반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튼튼한 기반 위에서 미래를 건설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북부여기를 통해 지워졌던 200년의 역사를 복원했습니다. 기원전 239년 해모수가 북부여를 세운 순간부터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기까지 이 시간은 결코 공백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은 단군 조선의 위대한 유산을 고구려로 전달하는 소중한 가교의 시간이었습니다. 북부여가 없었다면 고구려도 없었을 것입니다. 북부여가 없었다면 광개토대왕도 을지문덕도 연개소문도 없었을 것입니다. 북부여는 우리 역사의 잃어버린 고리가 아니라 우리 역사를 연결하는 결정적인 고리였습니다. 북부여기는 단순한 옛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명하는 소중한 증거입니다. 일제가 지우려 했던 역사, 식민사학이 부정하려 했던 역사, 하지만 북부여기는 그 진실을 지켜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는 공백이 없습니다. 단절도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이어져 온 위대한 역사가 있을 뿐입니다. 그 역사의 한가운데 단군 조선과 고구려를 이어주는 든든한 다리로서 북부여가 서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 모두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민족의 후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